이 색깔은 데일리 리팅얀의 고토 라이트 블루입니다. 라이트 블루 색상이랑 뜨람에서 출시할 새 색상의 실이랑 파도 가디건을 뜰 거예요. 타레로 되어 있던 거는 사진으로 첨부를 할게요. 열심히 떠보겠습니다. 파도 가디건을 지금 무늬 2개째 이제 올리고 있어요. 2개째 올리고 있고, 오늘 이 라이트 블루 추가 구매한 실이 오늘 온대요. 제가 이걸 100g만 샀던 것 같아서 300g을 더 주문했거든요. 근데 라지 사이즈를 지금 뜨고 있는데 라지가 생각보다 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긴 팔로 뜰지 반팔로 뜰지 고민 중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는데 별 걱정을 다 하죠.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실 양을 보고 7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떠볼게요. 앞뒤판 분리를 드디어 해줬습니다. 엄청 길게 떴어요. 라지 사이즈는 밑에가 엄청 기네요. 일단 도안대로 하려고 그냥 길게 떴습니다. 이제 앞판을 떠볼게요. 지금 뒷판을 다 떴어요. 파도 풀오버 뒷판을 떴고 길이가 엄청 길어요. 지금 화면에 다 안 잡힐 정도로 긴데 이게 라지 사이즈고 뒷판을 재보니까 55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좀 크롭하게 뜰까 했는데 무아지경으로 올리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텀 형식으로 떠서 소매를 또 주워가지고 탑다운으로 뜨는 형식인데 밑에서 단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 저는 너무 또 짧게 되면 못 입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뜨다 보니까 때를 놓쳤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앞판을 뜨고 있어요. 근데 색을 진짜 못 잡네요. 엄청 이거보다는 좀 진한 편인데 색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이 테이블이 나무 테이블이라 색을 못 잡는 것 같아서 천을 깔았는데 똑같네요. 천 색을 바꿔야 되는 건지 일단 뜨고 있고,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주로 주촬영이 핸드폰이다 보니까 이게 기계를 2년 넘게 썼더니 영상 찍을 때 초점을 못 잡고 색도 못 잡기는 한데 초점을 일단 잘 못 잡아요.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핸드폰을 일단 신청했습니다. 새로 올 것 같아요. 일단 앞판을 떠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완성할 수 있겠죠? 바늘 비우기를 잘못해서 수정하려고 했더니 그냥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었습니다. 1시간이 또 무로 돌아갔네요. 다시 또 떠볼게요. 또 프루시오를 했습니다. 바늘 비우기가 어느 구간에서는 수정이 되게 잘 되다가 안 되는 구간이 꼭 한 군데씩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하다 보면 코가 안 예뻐져서 결국엔 푸르게 된다는. 지금 앞판이어가지고 너무 티날 것 같아서 일단 풀었습니다. 이게 끝이길 바라봅니다. 어깨를 입고 4가지 해줬어요. 4가지 해주고 지금 소매 코를 일단 세팅했습니다. 근데 여기 원래 겨드랑이 무늬가 맞아 떨어진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줍는 거를
제대로 안 새고 주웠더니 조금 틀어진 것 같아요. 이쪽이 일렬로 안 맞아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라지로 뜨니까 너무 여정이 기네요. 일단 코를 잡아서 뜨겠습니다. 드디어 파도 풀오버 F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테스팅을 하고 촬영차 보냈다가 어제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장마 기간인데 택배가 진짜 장마 기간에는 조금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택배 상자가 진짜 곧 찢어지기 일보 직전에 왔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어제 날이 그나마 좀 개가지고 파손이 좀 덜 돼서 오긴 했는데 종이가 워낙 또 비에 취약한데 비가 요새 또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택배를 조심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파도 풀오버를 이번에 뜨라마다 호수의 여인 두 번째 테스트로 이번에 만들었고요. 지금 저는 L 사이즈를 입고 있고 베이스 실은 데일리 니팅얀의 코토 실로 떴거든요. 이 색상은 라이트 블루 색상이고 호수의 여인이 그 라이트 블루 색상보다 조금 진한 편이거든요. 제가 지금 남은 실이 없어가지고 남은 실은 없고 실이 심지어 모자라가지고 더 썼거든요. 그래서 1200m 이상을 써가지고 지금은 요렇게 타리로 제가 조금 남은 거를 감았거든요.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제가 조금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긴 한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이거보다 조금 더 연한 베이스를 써가지고 블루 색상을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했고 이 색상은 메리노 1200m로 떴는데 L 사이즈 같은 경우는 1300m 이상이 든다고 도안상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무늬를 정 사이즈대로 그대로 다 뜨시면 1300 이상이 들고요. 무늬를 한 파트 정도 빼시면 1200m 선에서 다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화지경으로 올리다 보니까 무늬를 뺀다는 거를 그냥 잊어먹고 소매분리가 이미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 사이즈로 무늬를 전체적으로 제시한 대로 다 떴고요. 조금 짧아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물론 배만 없으면 예쁠 것 같은데 저는 한 이 정도? 무늬는 빼도 됐을 뻔했다는, 그러니까 한마디 정도? 빼도 괜찮았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길이감으로 길게 완성이 됐고요. 일단 기간은 한 2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기간도 기재를 할게요. 20일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이 옷을 지금 이 계절에 밖에 입고 돌아다니기는 어렵습니다. 파도 풀오버 자체가 긴 팔이기도 하고 어프실을 쓴다고 해도 이 더위에 입는 거는 힘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물론 레이스얀을 계속 합사를 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 앞에 브리즈 가디건을 떠서 밖에 입고 나갔을 때도 아 이거 진짜 한여름에 못 입겠다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때는 어프실에다가 곰돌 스체어를 제가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아무래도 한여름에 반팔이 됐든 긴팔이 됐든 니트는 다 힘들지만 실내에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만족도도 일단 높았고 가디건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그 온도가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쾌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실내에서는 만족도는 진짜 최고였고요. 일단은 외부 이동이 많으시거나 진짜 한여름에는 무슨 실로 떠도 긴팔은 못 입습니다. 제 결론은 그렇고요. 여름 뜨기를 저도 이제 공식적으로 뜨기를 한 거는 올해가 이제 브리즈 가디건이 첫 작품이 되었고 이제 두 번째로 파도 풀오버를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치앙마이 가디건을 뜨고 있거든요. 근데 에어컨 밑에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브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입는 게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풀오버로 뜨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떠서 입어보니까 온도에 취약한 사람으로서는 서브 가디건이나 이런 거를 조금 뜨는 게 실용 면에서 더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옷을 딱 한 번 입었거든요. 한 번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가지고 그동안 계속 못 입다가 이제 두 번째 입는 건데 에어컨 밑에서는 진짜 이만한 게 없습니다.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이 실은 그 비샤링, 그 다음에 비샤가 먼저 나왔죠. 비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계열로는 이 호수의 여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뜨람하다에서 올려진 탈의실 버전으로 보여드리던가 아니면 제가 찍은 사진을 세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비샤와 비샤링은 굉장히 맑은 색상이거든요. 근데 이 호수의 여인 같은 경우는 그 맑은과 화려한 버전에 조금 눌러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물론 느끼시는 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비샤링과 비샤는 조금 정말 이렇게 요거는 비샤링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청량 그 자체예요. 정말 여름에 청량한 하늘빛이고 요거는 약간 바다의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게 조금 실이 더 양이 많았으면 잘 보였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초점을 못 잡죠? 이렇게 보이면 이게 조금 더 눌러준 느낌은 있어요. 색을 조금 더 눌러가지고 회색빛이라든지 아니면 이 형광의 연두빛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대신에 조금 그거보다 짙은 그런 색깔의 연두색 그 초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샤링이나 비샤가 조금 너무 환해서 부담스러우셨으면 호수의 여인을 쓰시면 조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푸르른 실이라서 너무 이제 그 합사하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대부분 합사실을 쓰실 때는 그 색의 그 탈의실에 들어간 색들 중에서 가장 연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베이스 실로 쓰시면은 어느 정도는 다 소화가 가능한 실 색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주로 합사하는 스타일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물론 합사하고 싶은 실에다가 그냥 뭐 바로 믹스매치 하셔도 다 어울리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염색실을 쓰고 싶은데 입문하기에 너무 화려한가? 뭐 어두운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합사실을 선택을 하거나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색상을 선택한다고 이제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도 프로버를 뜨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아무래도 무늬 자체가 바늘 비우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앞에도 브리즈 가디건을 뜨고 두 번째도 파도 가디건을 떠서 바늘 비우기가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고칠 때가 되면 늘 새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전단에서 뭐 콜을 놓쳤을 경우에는 수정하는 게 쉽지만 이제 뭐 어느 정도 단을 올렸는데 구멍이 없다거나 이제 구멍 개수가 달라서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에 수정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코가 많이 당겨져가지고 굉장히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코를 다 늘려줘가지고 당겨서 어느 정도 코의 간격을 맞춰주면 되기는 하지만 그게 성에 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흐린 눈을 하자라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 흐린 눈이 늘 걸려가지고 결국엔 다시 풀게 되더라는 그런 상황이 늘 발생을 해가지고 흐린 눈으로 하기 전에 일단 틀린 부분은 풀어서 다시 뜨는 게 가장 시간이 절약되는 걸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도 흐린 눈을 물론 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면 그냥 풀으시는 게 가장 빠른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도 프로버를 코토실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떴는데
코토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가지, 4가지 색상을 3가지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로 쓰기 좋은 실들을 써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앞전에 떴던 오트린넨보다는 제가 느꼈을 때는 먼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오트린넨 같은 경우도 린넨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먼지가 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용하신 분들이 먼지가 많이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오트린넨을 뜰 때 재채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실은 뜨면서 제가 재채기를 한다거나 막 콧물을 흘린다거나 따로 비염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지 날림이 확실히 조금 덜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바텀업으로 떠요. 바텀업으로 처음에 하면 코스가 엄청납니다. 원형으로 떠가지고 압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엄청 안 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무늬를 어느 정도 뜨다 보면 그래도 조금 속도가 나기도 하고, 외워서 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방 뜨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늬를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지우면서 뜨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빨리 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시간이 한 20일 정도 걸렸고요. 여기까지는 바텀이에요. 여기까지는 바텀으로 뜨고, 그 다음에 앞뒤판을 분리해서 뜬 다음에 다시 합쳐가지고 소매를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떠내려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시된 길이만큼 떴고, 이 여름실을 쓰다 보니까 얼만큼 늘어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게이지를 잡는다고 해도.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거의 손등을 덮는 정도까지 떴거든요. 그리고 말릴 때 조금 이렇게 밑으로 늘어지게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울실처럼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코토실하고 이 레이스 양을 썼을 때는 엄청난 늘어짐이라든지 뭐 길이 차이가 뭐 엄청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울실처럼 조금 늘어나겠지, 뭐 커지겠지 하지는 않으니까 조금 처음에 애초에 길이를 뜨실 때 조금 적당히 잘 뜨셔야 원하는 길이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파도 프로버를 떴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F5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코바늘 가방이고요. 필리안 이트님의 마르쉐백을 떴거든요. 마르쉐백 같은 경우는 일단 허니비 로프 실을 썼고요. 콘사로 낸 실이 옵니다. 250g 정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3단 정도 뜰 수 있는 실 양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실을 써가지고 요 같은 디자인의 가방을 만드시면 실이 한두 단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는 양이 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요것보다는 높게 하고 싶으시면은 그 실을 이제 남는 걸 감안하셔서 한두 단 정도는 더 뜨셔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길이 정도로 뜨니까 이렇게 옆으로 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방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 거예요. 막 뜨개거리도 넣고 싶고 너무 예쁘니까 막 들고 다니고 싶은데, 아마 뜨개거리를 넣는다고 하면 볼실로 만들어가지고 바텀업 디자인 종류를 조금 넣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것 같고,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이 실은 7호 바늘로 로프실을 이용해서 떴는데 저 같은 경우는 4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만 계속 잡고 뜨신다면 2시간 컷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시간을 재보니까 4시간이 걸렸거든요. 물론 계속 중간에 다른 걸 해가지고 4시간이 걸렸는데 딱 이것만 뜯는 시간으로 치면은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라벨도 이렇게 같이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패키지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실하고 이렇게 라벨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벨 작업까지 하면 굉장히 고급진 백이 하나 완성이 되고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블루 네프 색상은 저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들어가니까 이미 다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품절이 되는 블루 색상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색상이 품절이 됐고 버터 색상도 나중에 품절이 됐어요. 근데 이제 환타색, 레드, 베이지 이런 걸로 뜬 걸 봤는데 모든 색상이 다 이뻐서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실을 추가 구입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실을 추가 구입해서 다 뜨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더 사가지고 크기를 늘려서 큰 백으로 이제 뜨고 싶은 의향이 200% 있는 진짜 가방 디자인인데 마지막에 여기 마무리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바늘을 저도 이제 먼저 대바늘보다 먼저 시작해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신의 한 수의 포인트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거는 공개 영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패키지는 필리안 니트님께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치앙마이 가디건을 뜨고 있고요. 치앙마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4.5mm가 원작이에요. 4.5mm가 원작인데 저는 지금 5mm 바늘로 라지 사이즈를 뜨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길이를 조금 줄여가지고 바디 길이를 조금 줄이고 고무단을 그대로 가져가서 긴 팔로 뜨고 싶은데 실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두 타래로 뜨는 게 제 목표라서 추가 구매를 하면 탕차이 이슈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 두 타래로 어떻게든 긴 팔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F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여름에 음식 조심하시고요. 물놀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또 올게요. 안녕.